지금 이 장면, TV나 유튜브를 통해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주 켄싱턴의 한 거리. 밝은 대낮에도 약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10대가 5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내 마약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109% 급증했다. 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사례 중 84%는 펜타닐과 연관이 돼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미국인 사이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사망 요인이 펜타닐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펜타닐, 오피오이드계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하며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한 효과를 내는 파괴적인 성분이다. 본래는 암 환자를 비롯해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의료용 약품이었지만 시장에는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펜타닐이 판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펜타닐에 중독되었던 한 래퍼가 그 위험성을 고발하고 나선 바 있다. 가격이 싸고 헤로인보다 만들기 쉬운 데다 마진이 높아서 마약 제조업자들의 최상품으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이 해괴한 약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에서 발견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약물의 양이 폭증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아데랄이나 자낙스처럼 실제로 쓰이는 약물로 위장된 경우도 많다. 이에 속아 펜타닐을 소비한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다. 중국의 화학기업들이 불법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중국으로부터 이 원료를 사서 펜타닐을 제조한다. 유독 최근 몇 년 들어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유는 이렇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펜타닐 유통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사이였다. 2018년 중국은 펜타닐 생산의 주요 물질 2가지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며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두 나라의 협력도 깨져버리고 말았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중국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5월 양국은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진전은 없었다. 심지어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기분이 상한 중국은 관련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중미 마약 대응 협력체를 과소평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른 국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체적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국 학계는 중국 당국의 약물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과 모호한 규제 범위를 지적한다. 정부가 마약 제조에 쓰이는 어떤 한 원료를 제한하면 이를 대체할 다른 원료가 재빨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국 내 화학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멕시코의 고객을 찾는다. 암호화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것이다. 중국 우한시에 위치한 한홍제약기술은 웹사이트에 펜타닐 원료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세관 통과 확률 100%라는 문구와 함께 이미 5년 전인 2018년 한 중국인이 미국으로 펜타닐과 스테로이드를 밀수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밀수업자의 사업 네트워크는 웬청그룹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우한시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다른 도시의 기업들의 협의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웬청의 사업체 중 한 곳은 탄원서를 보내며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칼의 원료인 미네랄을 판매한 사람의 잘못인가? Well, in recent week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it's slowing the rate of fentanyl deaths. Is that true? You know, I've heard that, but we haven't seen updates from the CDC. And this is, again, one of the challenges, right, is that we have really only projected data from 2021. So here we are now at the end of 2022, and we don't have CDC figures on fatal overdoses. And the government doesn't have a good way to track this stuff in real time. So as one of the people we spoke to put it, it's like, following this by visiting tracking this an epidemic by visiting cemeteries.